100만 원력으로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 대웅보전이 완공됐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도 개관하며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어제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가장 먼저 서류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총무원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인 화엄회와 무량회, 법화회 등이 총무원장 후보로 진우 스님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수행과 포교가 검증된 진우 스님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6번째 맞는 대회에서 해산물팀이 우승을, 유일무이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2022 만해 축전이 학술 세미나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만해 스님과 이웃 종교인의 교류, 해외 활동 등을 중심으로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BT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가 대웅보전을 완공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도 개관하며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만 송이 꽃비가 내리며 광제사 현판이 드러나자 사부대중들 사이에서 큰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세종시 광제사가 어제 대웅보전 낙성 법회를 봉행하며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 사찰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광제사는 전월산 일대 약 16,000제곱미터, 4,840여 평 부지에 건립됐으며 그 중심이 될 대웅보전은 중층 목구조로 조성됐습니다. 여법하게 완료된 불사 현장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원로이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록한 법어를 통해 광제사가 세세생생 수행과 전법을 할 수 있는 청정 도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도에 따라 여법하게 결계를 하고 장엄한 도량을 건립하였으니 이 도량은 삼치정계를 실천하여 한국 문화의 정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게 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국토를 장엄하게 가꾸어 법계 유정이 모두 행복하게 하리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광제사 건립불사에 큰 공로를 세운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총 5명에게 포상했습니다. 오늘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0만 송이 서원의 꽃으로 우리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100만 원력 결집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성지 부다가야 분황사에 이어 다시 한번 이곳 세종시 광제사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의 광제사가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거점 사찰로 마련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웅보전 낙성법회에 이어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1662평 규모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체험관에는 상설 기획 전시시설과 어린이 열람실, 음악조리 실습실, 전통문화 체험시설, 라운지 등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수요를 광제사 전통문화체험관이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사찰 건축의 탁월한 조형미가 저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장엄함과 미려함이 조화를 이룬 빼어난 건축미 때문입니다. 불교 건축의 정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광제사.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큰 기대를 받으며 첫걸음을 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어제 오전 10시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 진호 스님이 가장 먼저 서류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8일 이임식을 통해 교육원장직을 내려놓은 진호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 등록 서류가 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접수됐습니다. 진호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보현사에서 관음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하고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용흥사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재심 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호법부장, 사서실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무원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합니다. 진호 스님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직후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종책 모임인 화엄회와 무량회, 법화회와 금강회, 비구니회 종회의원 스님들이 진호 스님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17대 중앙종회 의원 81명 전원이 진호 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지지한 겁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화엄회와 무량회, 법화회와 금강회, 비구니회 종회의원 스님 일동이 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진우 스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화엄회 회장 호산 스님과 무량회 회장 진화 스님, 법화회 회장 성행 스님, 금강회 회장 보인 스님, 비구니 회장 상덕 스님을 비롯한 종책 모임 60여 스님이 어제 오전 10시 진우 스님 후보 등록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우 스님을 지지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우리 종책 모임은 종단의 원로 중진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그리고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종책 모임은 과거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난립과 분열,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이 불자와 국민에게 큰 불신과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4일 전국 교구본사 스님들의 단일 후보 추대 입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 안정과 화합, 불교 중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새 총무원장으로 수행과 포교가 검증되고 종단 발전에 희생과 헌신의 이력을 가진 진우 스님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불자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불법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셨으며 전통문화, 국민과 사회에 공헌하는 종교적 위상과 책무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2019년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해 성가 교육이 미래라는 일념으로 성가 교육 발전에 진력해 왔습니다. 스님은 수행과 교화의 본분사에 진력하며 성가의 정진이 사회와 교감하는 공동체의 공덕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마다 최선을 다해 정진해 왔습니다. 종책 모임은 지지 선언이 17대 중앙종회 의원 81명 전원의 뜻을 모은 결과라며 진우 스님이 37대 총무원장으로 여법하게 선출돼 종단과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길 간절하게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후보 등록 하루 전인 8일 이임식을 통해 교육원장 소임을 내려놓더라도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내려놓습니다만 앞으로 한국 불교와 우리 종단 그리고 불교 중흥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 나름대로 정진해 나갈 요량입니다.
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 시작일인 어제 진우 스님이 기호 1번으로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한 가운데 중앙종회 종책모임 전원이 진우 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강력하게 지지하며 단일 후보 추대 여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과 안산 쌍계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나눔의 집 역사관 지하 전시장이 침수돼 전시 중인 일본군 군복이 물에 젖고 위안소 재현 공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증언 영상 등이 손상됐습니다. 또 빗물로 인해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할머니들의 생활관 뒤쪽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할머니들의 생활관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산 쌍계사는 배수로가 넘쳐 빗물이 사찰로 유입돼 경내가 침수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6번째 받는 토론대회에서 해산물팀이 우승을, 유일무이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인 스님들의 열띤 토론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고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온 중생에게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움이 짙게 내린 해인사 보경당. 보경당의 불빛이 어두움을 밀어내고 학인 스님들의 토론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기존의 지적, 논리적 이성보다는 본능적, 심리적, 직관적인 자극을 통해서 훨씬 더 전통성을 오래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성을 유지하려면 지금의 승복보다는 조금의 개량을 통해서라도 이런 감성 디자인을 충족할 수 있을지고. 해가 거듭날수록 수준 높은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제6회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 현장입니다. 학인 스님 2명이 한 조가 돼 총 1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4라운드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4팀이 치열한 토론을 펼칩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표현해보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계속 길러감으로 인해서요, 앞으로 전법교화의 현장이라든지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교학 연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마다 신선하고 톡톡 튀는 주제로 야단 법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론을 펼치는 학인 스님들의 얼굴엔 긴장보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올해 주제는 조계종 승복은 현 시대의 실정에 부합하다와 메타버스 속 디지털 휴먼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두 주제로 주장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조계종 승복은 현 실정에 부합한다라는 주제는 또 앞으로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메타버스 속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그런 공간과 가상의 인물이 불성 또 불교의 가르침을 투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대회 결과 스님들의 본명을 딴 해산물팀이 우승을, 유일무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계종 정계대화상 태어 무관대종사, 윤화 원타스님, 율주 경성스님, 총무국장 진각스님 등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경청하고 학인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던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교를 전할 수 있는지. 해인사 승가대학은 전통과 현대를 겸비한 출가 수행자를 양성하고 토론대회를 통해 미래 불교의 지평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2022 만해 축전이 학술 세미나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만해 스님과 이웃 종교인의 교류, 해외 활동 등을 중심으로 만해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외색에 물든 불교의 개혁을 이끌고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2022 만해 축전이 시작된 가운데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어제 만해마을에서 한국인 만해, 세계인 한용운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만해 스님 삶 전반에 걸친 불교계 활동보다는 독립운동을 위한 이웃 종교 인사와의 교류, 만주와 일본에서의 경험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상이나 예술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한국적 특성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동시에 세계인으로서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무엇을 하셨을까? 세미나에서 이선희 경희대 교수는 당시 국내 최대 종교였던 천도교 핵심 인사와 승려였던 만해 스님이 서로 다른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친분을 이어갔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만해 스님은 천도교 핵심 지도자인 권동진, 오세창 선생과 두터운 친분을 쌓았는데 나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화두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유지하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깊은 모색들이 그들의 삶의 어떤 원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인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 세계주의를 주창한 만해 스님. 이 교수는 만해 스님의 세계주의가 평등을 전제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는 평화의 의미로 전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불교 사상을 모태로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차이를 넘어선 세계를 구현하려 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등주의는 곧 평화주의이고 이 평등주의가 나온 근거가 바로 불교의 세계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 사상이야말로 한용운 사상의 어떤 모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해 연구소를 비롯해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와 불교 평론 등이 만해 축전 일환으로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는 BTN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단청 기록화 조사 사업을 하던 중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물감 그릇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대광명전에서 성보박물관장 송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광명전 후불벽 고주기둥 상부 주두 위에 얹힌 직경 15cm, 높이 7.5cm, 굽직경 5.5cm의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용 물감 그릇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도사는 발견 당시 그릇 안쪽에 쌓인 먼지와 담겨있던 안료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1759년에 시행한 단청 공사 당시 단청 화승이 사용하던 중 고주 주두에 놓은 채로 공사를 마치고 잊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단청 기록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도사의 경우 대광명전과 웅진전, 영산전 등 주요 전각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학부모들이 서울 우이동 도선사를 찾았습니다. 대입수능 100일 기도 정진이 시작된 도선사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을 꺾진 못했습니다. 서울 도선사 경내에 수험생들의 학업 원만 성취를 염원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능 100일을 앞둔 어제, 기도하는 모습은 저마다 달라도 도선사를 찾은 학부모들의 소원은 단 하나,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그냥 가피로 합격만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준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보자. 사랑한다. 호국 참회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 기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석불전으로 예정됐던 입제식은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자식들에 대한 기도만큼 애절한 것은 없다며 빗속을 뚫고 기도를 하러 온 학부모님들의 간절함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힘든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들이 꼭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부모들과 100일 기도정진을 함께하게 된 자제 스님도 지극정성으로 염원해 좋은 결과를 얻어가길 당부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격려와 열심히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저 또한 열심히 기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일 안으로 접어든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의 원만한 학업 성취를 담은 학부모들의 100일 기도 정지는 매일 오후 2시 서울 도선사 석불전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횡성 대법사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쟁으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로하는 세계 영혼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대법사에서 봉행된 천도제에는 회주 대법스님과 주지 무영 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대법스님은 이기심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바란다며 오늘 대법사의 세계 영혼 천도제 원력이 온 세상의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